이주 노동자가 190만 명에 이르지만 10명의 8명은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고 여전히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대주지 못해 부모가 목숨을 끊는 등 치솟는 결혼 비용에 부모들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며 남해안에 제철을 맞은 대구가 돌아왔습니다. 거제에서는 이번 주말 대구 축제도 열립니다. SPP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고도 채권단이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서 일감을 놓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19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된 이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중국인 송용량 씨는 지난 4월 건설 현장에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산업재해지만 건설업체는 외면했습니다. 시민단체 도움으로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签字过后他就说我们是打日当的就没有赔偿什么都没有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4분의 1이 산업재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이 된 경우는 21.3%에 불과해 열의 8은 산재 처리가 안 됐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것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폭언이나 폭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끼야, 죽이불라. 괜찮은 거를 만만해보여. 무슨 말?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회사 나오지만 알았어. 도입 12년을 맞은 고용허가제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점과 변경 횟수를 제한한 점,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꼭 잡고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조항들 때문에 불법 체류를 줄이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38%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체류를 끝낸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정착하도록 우리 정부가 귀환자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17곳이 공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 204곳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한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경남에는 17곳으로 거제 6곳, 창원 4곳, 진주 3곳, 김해와 양산, 밀양, 남해 각각 1곳씩 포함됐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을 고민하던 60대 가장이 투신에 숨졌습니다. 결혼 비용이 수억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집안에 경사여야 할 결혼이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다 자택에서 투신한 겁니다. 결혼하면 집도 얻어줘야 되는데 돈이 이제 없어서 그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져. 이렇게 결혼 비용이 결혼 당사자인 자녀 세대는 물론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3천여만 원. 대졸 신입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임을 고려하면 자녀 세대의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받는 일이 많아지며 부모의 노후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할 때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결혼 비용의 60% 이상을 부모에게서 지원받는다는 응답도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장년층의 평균 노후 자금은 1억 8천여만 원으로 평균 결혼 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자녀 결혼을 지원하다가 노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버포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또 양산될 수 있고 또 관계상의 문제로 갈등의 요소로 더 불거질 수 있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집안의 경사가 돼야 할 결혼이 치솟는 결혼 비용으로 가정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지역 산업단지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김해시장에게 산업단지 인허가에 영향을 행사해 주겠다며 함안 지역 한 사찰의 승려를 통해 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대구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국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거제 앞바다 대구잡이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나간 지 20여 분. 그물을 끌어당기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가 하나둘 올라옵니다. 여기는 물도 깨끗하고 수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겨울철 설식하기가. 그래서 겨울철 되면 여기 찾아옵니다. 몸길이 60cm에서 1m, 무게는 최대 10kg에 이릅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이맘때부터 내년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부화한 뒤 먼 바다로 나갔던 대구가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 경남 거제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거제 동부해안에 위치한 이곳 외포항에서는 전국 대구 물량의 30%가 잡히고 있습니다. 갓 잡은 대구는 곧바로 경매에 붙입니다. 조업 초기인 요즘 하루 입한량은 1,500마리 정도. 수정난 방류 사업에 힘입어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온이 14도에서 15도 되지만은 수온이 13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대구 어획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한 대구는 겨울을 대표하는 남해안 별미입니다. 1월 초순까지 짧게 맛볼 수 있는 기라서 정말 이 질이 좋고 맛있는 고기. 대구잡이철을 맞아 이번 주말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는 대구 수산물 축제도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백세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인공관절 수술로 새 삶을 찾고 있습니다. 2002년 KBS 창원의 연중 캠페인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수술은 백세경남을 위한 공적 사회보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올해 71살인 이 노인은 걸음을 걷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닳아 아래 위 뼈가 직접 부딪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무릎 관절이 닳아가지고 이 가다가 무릎에 받쳐갖고 탁 넘어지고 그랬어요. 넘어져갖고 그래. 닳아버린 양쪽 무릎의 연골과 뼈가 인공관절로 교체됐습니다. 일주일 뒤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 남은 삶을 활기차게 살게 됐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은 무료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절반, 병원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지원 덕분입니다. 2002년 KBS 창원의 연중 캠페인 노인에게 건강을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수술 사업으로 지금까지 2,400명이 새 걸음을 찾았습니다. 경남의 병원 50여 곳이 꾸준히 참여해 수술 시간은 절반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발전도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 전신 마취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는 무릎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깥 생활을 못하는 그런 노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런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 경남의 의료기술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인공관절 무료 수술 사업이 100세 시대 건강한 경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채권단에서 신규 수주를 막으면서 위기에 빠진 SPP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를 위해 채권단의 보증을 요구하며 시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SPP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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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P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PP조선과 지역 정치권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매각될 때까지라도 신규 수주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 부분
수주를 계속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만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저희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임을 인정해달라.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기본적으로 회생에 중점을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습니다. 선수금 지급 보증뿐 아니라 배를 만들기 위한 건조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M&A가 안 되고 다른 뭐 누가 주인이 안 나섰나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또 지원해야 된다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권단이 SPP조선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4곳. 이 가운데 조선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곳은 2곳뿐입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채권단의 부정적인 태도만 확인하면서 기업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은행이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 원을 KBS 창원방송총국에 기탁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5만 1,000원, 창원 웅남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100만 원, 공군 전우회 창원지회 조진형 지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합천군 합천읍에서 배병두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남정수 씨가 30만 원, 합천군 율곡면 이장단협의회가 30만 원, 창원시 천고산악회 강상국 회장과 회원들이 30만 원, 의령군 정곡면 주부 민방위 기동대에서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취업자는 늘고 실업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1월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1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8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자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명 감소했습니다. 김해 씨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해 씨는 15세에서 19세까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채용 박람회 개최와 청년 고용 촉진 기업체 장려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김해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함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5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언론상의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문학상의 성선경 경남문인협회 이사, 예술상의 김종원 문자문명연구회장 등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